자,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을 할 건데 둘 다 똑같고 뭐 법칙이나 공식 같은 것들은 뭐 외우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언제 사용하는지 방법을 아는 게 어떤 조건들이 주어진 조건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걸 이용해서 사인 법칙을 사용해야 되는지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 너네가 잘 못 보는 거. 중학도형의 문제들이 같이 출제해야 된다. 각의 이등분선이라든지 뭐 이등변 삼각형이라든지 평행사 변형이라든지 원주각의 성질이라든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배웠던 도형들 닮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출제되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친구들은 지금 하나하나 정리할 때 다 잘 놓고 해야 돼요. 문제 풀면서 정리할 거야, 중학도형은. 그래서 두 가지 사인 법칙을 사용해야 될 때 언제 사용해야 되는지 그거를 잘 체크하고 문제 풀면서도 내가 막히는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야. 꽤나 막힐 거야. 그래서 막히면은 어디서 막혔는지, 내가 왜 막혔는지, 무슨 조건을 내가 못 봤는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고 체크를 해야 돼. 그래야지 시험에 나왔을 때 너네들이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어. 생각보다 별거 아닌데 예제들 풀면은 술술 풀리고 엄청 쉬워 보이는데 기출 풀면은 꽤나 막히는 게 활용 쪽이야. 그래서 사인 법칙은 뭐냐면은 자, 외접원이 있어. 외접원이 여기에 이렇게 일반적인 삼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을 거야. 여기 각을 내가 A라고 해보자. B라고 하고 C라고 하고 이런 거를 앞으로 내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대각이라고 부를 거야. 대각. 그러면 그거랑 마주 보는 이 변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대변이라고 부를 거야. 대변. 그래서 대변과 대각의 이름은 항상 이제 맞춰줄 거야. 그래서 A.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B가 되겠고 여기가 C가 되겠지, 그렇지? 근데 사인 법칙이잖아. 사인 법칙이잖아. 삼각비란 말이야, 삼각비. 삼각비의 정의가 뭐였지?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 B잖아, 그치? 근데 사인 법칙을 보려고 하는데 여기 직각삼각형이 있어, 없어? 없지, 그치?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원의 중심을 찍고 자, 원주각의 성질을 이용해서 똑같은 각을 직각을 만들면서 이렇게 만들어줄 거예요. 여기 A'이라고 하죠. 그러면 원주각의 성질에 의해서 이 각과 이 각은 같아달라. 같지, 그치? 같은 거지. 그러면 사인 A나 사인 A 프라임은 같은 거야. 각이 같으면 당연히 삼각비도 같은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됐어? 요 변의 길이가 뭐가 되니? 지름인데 외접원의 반지름을 우리는 앞으로 라지 R로 표현할 거고 추가로 내접원의 반지름은 보통 쓸 때 이제 스몰 R을 사용할 거다. 그러면 여기를 2R이라고 이렇게 쓸 거고 지름이니까 반지름의 2배. 그 다음에 지름의 원주각은 뭐? 90도. 그래서 여기 직각을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길이를 두 개를 아는데 지름 2R을 알고 그 다음에 대변 요걸 아는데 요 기준각 A에 대해서 2R과 A는 무슨 관계? 길이 비중이 어떤 거? 삼각비 중에 사인과 관련이 있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공식이 나온다. 사인 A 분의 5는 대변은 뭐가 된다? 2R 이렇게. 그래서 이걸 변형해서 뭐 A로 쓰면은 뭐가 되는 거야? 2R 사인 A가 되는 거고 사인 A로 쓰면은 빗변분의 높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되겠지. 사인의 정의에 의해서. 자,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각을 A가 아니라 B를 설정하고 원주의 성질을 이용해서 얘를 옮겨가지고 지름을 만들면은 직각삼각형 만들면 똑같은 공식이 적용되겠지, 그치? 그래서 사인 B분의 B도 뭐가 되는 거야? 2R이 되는 거고 사인 C분의 C도 뭐가 돼? 2R 이렇게 되겠지. 문자가 바뀐다는 거. 그럼 마찬가지로 B는 뭐가 되겠어? 2R 사인 B가 되겠고 C는 2R 사인 C 이렇게 돼.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식들이 자유롭게 생각나야 된다. 요거 외우고 시험 시간에 바꿔가면서 쓰지 않아. 알겠지? 이것도 외우고 이것도 외우고 다 외운다. 알겠지? 자, 문제로 내가 길이를 구할 때는 이 공식이 생각나고 각에 대해서 구할 때는 뭐 사인 A에 대한 공식을 기억하고 사인 A는 정의를 알고 있으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지. 내가 반지름을 구할 때는 반지름에 대한 공식 사인 A분의 A 요걸 떠올리고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돼. 하나만 뭐 기억하고서는 그걸 변형해서 쓰지 않아. 그 다음에 얘네들 가지고서 뭐 할 거냐면 비율을 따져볼 거야. A 대 B 대 C는 뭐가 돼? 2R, 2R, 2R이 약분돼서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 이렇게 여기까지를 다 외워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언제 사용하고 언제 무슨 조건이 있을 때 사인 법칙을 사용하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지. 그래서 대변, 대각, 그리고 외접원 이런 것들이 주어질 때 사인 법칙을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얘를 만약에 2R, 2R, 2R이니까 이거 지우고 여기 지우면은 둘이 똑같은 거니까 여기 등호로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맞아? 당연히 대변, 대각, 외접원의 반지름 이 세 개 중에서 두 개가 주어지면은 한 개를 공짜로 구할 수 있는 거지. 당연한 거지, 그치? 그런 것들은 너네가 실수하지 않아. 근데 만약에 대변, 대각을 알고 하나의 다른 각의 사인을 알아. 그러면 뭐가 공짜야? 요거에 대한 대변이 공짜로 너네들이 구할 수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대변 두 개가 주어지고 하나의 각을 알고 있어. 특수각이겠지, 그치? 그러면 다른 사인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생각보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공식들이 다 적혀 있고 거기서 너네들이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주어지고 너네들이 문제를 보고선 공식을 활용해야 되는 거라서 생각보다 연습이 꽤나 많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길이들이 나오는데 길이들을 다 뭐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 외접원 반지름과 사인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하고, 그래서 대변, 대각,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지면은 사인 법칙을 의심한다. 그 다음에 길이비랑 사인의 값의 비는 같다는 거. 요거를 이용해서 풀 텐데, 근데 지금은 한 원에서 외접원에서의 길이비인데 이런 것도 가끔 출제가 되는 게 두 원이 있어. 두 원. 그럼 두 원이 있으면은 뭐냐면 고정된, 그러니까 같은 값을 생각하면은 문제에서 보여줄게. 그러면은 고정된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비율을 구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는 문항 풀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 원이 두 개가 들어왔어. 외접원이 두 개야. 그러면은 어떤 삼각형과 어떤 삼각형이 각은 같아. 근데 대변의 비는 그러면은 반지름의 비랑 똑같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도 많이 찾을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얘랑 또 활용되는 게 뭐가 있냐면 삼각형의 넓이. 자, 삼각형의 넓이인데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지? 사인이 주어졌을 때 2분의 1 두 변과 그 끼인 각의 사인이지, 그치? 내 손이 사라졌다. 지워야겠다. 이거 지울게. 꽤 넓게 썼네. 이건 필요 없으니까. 증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언제 사용하는지 얘가 중요하다. 그 다음 중요한 거 요거. 자, 삼각형의 넓이가 주어지면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두 변이라고 할게. 두 변이라고 표현할 거야. 그리고 사인 A인데 이 A가 끼인 각의 사인이야. 그래서 두 변과 끼인 각의 사인 값을 곱하고 2분의 1 하면은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지. 맞아? 자, 근데 만약에 내저번에 반지름이 주어졌어.
그러면 삼각형을 구하는 공식이 또 있지. 뭐 있니? 2분의 1 R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지. 맞지 맞지? 근데 이 두 개랑 그 다음에 사인 법칙을 엮어서 공식들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어. 거기까지 외우지 않아. 요 두 개는 여기 있는 사인 법칙들은 다 외워야 되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다 활용하는 거. 그때 너희들이 만들어서 쓸 수 있어야 돼. 한번 해볼게. 어떻게 만드냐면은 일단 사인 A를 여기서 찾아서 쓰면은 뭐로 바꿀 수 있어? 2R. 그치. 2R분의 이거 바꾸면 되는 거니까 2R분의 A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2R분의 A를 얘 대신에 집어넣으면은 네? 아, 끼인각이 A가 아니겠지. 그치. 삼각형을 생각하면 끼인각이 C가 되겠지. 이거 잘못 적었다. 다시 한번 적어볼게.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은 얘의 대변, 얘의 대각은 A, B가 되겠지. 그치. 그럼 여기가 C일 테니까 C겠다. 그럼 얘가 뭐가 돼? 2R분의 C지. 그럼 2R분의 C를 여기다 적용하면은 뭐가 되겠어? 삼각형의 넓이는 4R분의 AB, C라고 적을 수 있겠지. 그치? 맞아? 그런데 A, B, C를 사인 법칙에서 얘를 이용해서 또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네 세 개가 다 곱해지면은 몇이야? 8R 세제곱이지, 그치? 근데 약분하면은 2R 제곱에 사인 A, 사인 B, 사인 C라고 적을 수 있는 거지. 소미? 뭐? 너무 신나게 놀아서 아직 그 격파가 남아있어? 자, 그 다음에 요거 내 저번 내 반지름이 주어졌을 때도 이 A, B, C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요 2R 사인 A, 2R 사인 B, 2R 사인 C로 바꿀 수 있지, 그치?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돼? 뭐냐? 집어넣으면은 2R로 묶이니까 R 곱하기 라지 R 하고 사인 A 더하기 사인 B 더하기 사인 C 이렇게 되겠지? 괜찮? 그 다음에 얘도 삼각형의 넓이고 얘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지, 그치? 이렇게 둘이 같다, 이렇게 둘이 같다, 이렇게 둘이 같다, 이렇게 둘이 같다 또 만들 수 있는 거지, 그치? 이거 공식 다 외울 거야? 그건 좀 무리지, 그치? 그래서 사인 법칙과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거를 같이 이용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된다. 실제로 할 수 있으면 돼. 끝. 다 머릿속에 집어넣었어? 괜찮아? 이따가 이제 문제 풀 때 이걸 기억해서 해야 돼. 근데 내가 계속 얘기하면서 풀 거라서 지금은 기억 못해도 되는데 익숙해지면서 너희들이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야 된다. 찍을게. 또 나만 신나는 것 같지? 수학을 하니까 나만 신나는 것 같아. 난 여기서 한 몇 시쯤 왔지? 일찍 와서 나 할 게 없잖아. 중등부가 없어서. 그래서 나 여기서 5시부터 6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유튜브 쇼츠만 계속 넘겼거든. 수업하니까 신나는데 너희들은 신나게 놀다 와가지고 수업을 막상 하니까 이제 좀 지쳐하는 것 같다. 자, 코사인 법칙. 얘도 마찬가지야. 언제 사용하는지,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사용이 되는지 기억해야 되고, 중학도형들이랑 어떻게 이용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할 거고, 똑같고. 자, 코사인 법칙은 근데 되게 간단해. 차라리 너네들이 어려워하는 거는 사인 법칙을 나중에는 더 어려워한다. 처음에는 코사인 법칙도 어려워하는데 나중에는 사인 법칙을 더 어려워해. 코사인 법칙은 처음에 공식 기억하기 힘들어서 그런 거야. 어렵지 않은데.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자, 여기서 중2 때 배웠던 거 아주 중요한 거 삼각비에서 뭐냐면 삼각비를 이용해서 길이를 표현하는 방법 자주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자, 빗변이 길이가 a야. 이 기준각을 여기를 세타라고 잡자. 그러면 이 길이를 내가 이 각과 빗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뭐가 되지? a 코사인 세타가 되겠지, 그치? 알지? 하는 방법은 이래. 자, 얘랑 내가 알고 싶은 얘랑 요 빗변이랑은 삼각비에서 누구랑 관련돼 있어? 코사인이랑 관련돼 있지, 그치? 이것분의 이게 코사인이니까 요거에서 이거 나누면 코사인 세타 나오지, 그치? 가능한 거지. 자, 여기는 뭐가 되겠어? a 사인 세타가 되겠다. 마찬가지로 여기랑 여기의 관계는 사인 관계. 나누면 사인 세타 나오지, 그치? 안 나오면은 잘못 공식을 적용한 거니까 검사는 살짝 하면서 풀면 돼. 헷갈리면은.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기준각이고, 자, 요만큼 길이가 내가 a가 됐어. 그럼 요만큼 길이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그치, a 탄젠트 세타. 탄젠트를 실제 구해봐봐. 탄젠트 나오면 잘한 거고, 안 나오면 잘못한 거야, 알겠지? 다 외울 필요는 없다. 자, 요만큼 길이는 뭐가 될까? 이것분의 이게 코사인 세타니까 역수관계지, 그치? 그래서 코사인 세타 분의 a가 돼야지, 맞지? 맞지? 자, 이렇게 하고 기준각 여기에서도 너희들이 자유자재로 다 만들 수 있어야 돼. 이거를 돌리지 않는다. 시험시 돌리지 않아, 알겠지? 어디가 기준각이 있든 간에 다 만들 수 있어야 돼. 자, 여기가 a야. 그럼 여기가 뭐야? 사인 세타를 안 주어졌으니까 얘기할 수가 없네. 세타분의 a가 되겠고, 이만큼 길이는 뭐가 되겠어? 탄젠트 세타분의 a 이렇게 하면 되겠지. 맞아? 이거 매우 중요해. 이건 미적분까지도 계속 삼각비랑 활용에 대해서 도형 문제가 나오면은 계속 나오는 거니까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된다. 알겠지? 매우 중요해. 중학교 때 너네 삼각비 내가 가르쳤을 때도 아마 이거에 대해서 엄청 중요하다고 하라고 했었지. 자, 그러면은 어디를 A로 두어야지 공식이 이쁘게 나와요? 여기. 뭐 이쁠 필요 있나? 대충 할게. A, B, C 있고, 여기에 대변을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하자. 자, 내가 코사인 A에 대한 그 공식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이 A 각을 회전시키지 않고 요렇게 직각삼각형 두 개를 만들어준다. 오케이? 여기 직각이 아니야. 인지 아닌지 몰라. 여기 직각삼각형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줄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요만큼 길이랑 요만큼 길이를 C로 표현하는 거야. 방금 했던 것처럼 길이 표현. 기준각을 내가 A로 잡았으니까. 여기가 뭐가 되겠니? C 사인 A가 되겠고, 여기는 C 코사인 A가 되겠지. 그런 다음에 반대쪽으로 구해준다. 여기 길이 뭐가 돼? B 마이너스 C 코사인 A가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반대쪽에서 여기서 만들어주고 반대쪽에서 피타고라스를 쓰는 거야. 그럼 코사인 법칙이 짜잔하고 만들어진다. 보여줄게. 처음 하는 거니까. 자, 여기 피타고라스 만들면은 A 제곱은 요거 제곱 C 제곱 사인 제곱 A가 되겠고, 더하기 요거 제곱하면은 B 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가 되겠고, 이거 제곱하면은 플러스 C 제곱 코사인 제곱 A 이렇게 되지. 그런데 얘랑 더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 1 되고 C 제곱 되지, 그치? 그래서 정리해서 쓰면은 A 제곱은 B 제곱 플러스 C 제곱. 여기까지는 뭐랑 똑같아? 피타고라스 정리랑 똑같지, 그치? 피타고라스랑 똑같은 공식이야. 자,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피타고라스는 여기가 90도지. 90도면 코사인 값은 몇이야? 0이지. 그래서 이게 날라가는 거야.
붙어버렸으면.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공식이 만들어졌고, 그러면 언제 사용해? 언제 사용돼? 두 변과 끼인 각을 알면은 한 변을 내가 구할 수가 있어. 그치? 피타고라스랑 똑같지, 그치? 직각삼각형이 있는 거 알고. 직각삼각형인 거, 직각인 거 알고 세 변 중에 두 변을 알면은 나머지 한 변 알 수 있지, 그치? 마찬가지로 두 변과 끼인 각을 알면은 나머지 한 변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 알겠지? 그냥 두 변과 끼인 각이 아닌 각이더라도 뭐 할 수 있냐면은 한 변을 구할 수 있어. 단 2차 방정식꼴로 나오기 때문에 변 길이의 조건을 잘 살펴야 돼. 왜냐면은 2차 방정식이면 해가 몇 개 나와? 2개가 나왔지. 이게 정답일지 이게 정답일지 문제의 조건을 잘 찾아서 해야 돼, 알겠지? 그리고 근해 공식 사용될 수도 있어. 2차 방정식이니까. 자, 그 다음에 얘를 뭐로 바꿔줄 거냐면 코사인 A로 정리해 줄 거야. 그러면 분수가 되겠지. 얘 넘기고선 이거 나누니까. 그래서 난 코사인 법칙 쓸 때는 요 기준각에 대한 대변. 왜냐면 각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식을 적용하는 게 중요하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코사인 법칙의 대변의 길이를 마이너스 여기다 먼저 적어. 이렇게 실수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변, 옆에 있는 두 변을 B제곱, C제곱, 완전제곱식 모양으로 이렇게 적으면은 실수가 좀 덜 하니까. 그래서 기준각에 대한 대변을 마이너스 제곱하고 나머지 두 변을 제곱 EBC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지금 얘에서 아니네, 소민이인데 죽을 것 같은데 괜찮아? 너무 쉽다. 다 머릿속에 기억났다. 뭐야? 응? 아니야? 새로워? 뭐가 새로워? 다 했던 건데. 자, 이건 언제 사용해? 세변에 길이가 주어지면 모든 각을 구할 수가 있어. 모든 각이야, 모든 각. 왜 모든 각이라고 표현했냐면은, 자, 세변이 주어지면은 이쪽 각을 구할 수도 있지만 이쪽 각을 구할 수도 있는 거지. 코사인 법칙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달라. 이쪽 각을 구할 수도 있는 거지. 맞아? 근데 이쪽 각을 구하긴 힘들지. 각을 구하는 건 힘드니까 뭐 대신에 뭘 구하는 거야? 코사인 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렇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막 23.5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은 모르잖아, 그렇지? 사인이 4분의 1이면은 각을 구하기 힘들지만 각이라고 그냥 표현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코사인 값이 하고 얘가 만약에 특수각이면 각을 찾을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특수각일 때만. 근데 너네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코사인 값이 내가 구해줬다고 해서 코사인으로만 이용되는 게 아니지. 얘를 뭐로 바꿀 수도 있어? 사인이나 탄젠트로 바꿔서 사용될 수도 있어. 알겠지?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코사인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각이라고 한 이유가 코사인만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알겠지? 문제에 따라서 사인 값을 구하기 위해서 코사인 법칙을 사용할 수도 있어. 사인 값을 구하기 위해서 코사인 값을 구할 수도 있어. 개념들 까먹거나 그러면은 영상 남겨놓을 테니까 이 영상을 계속 보면서 여기서 지금은 와닿지 않겠지만 기출문제 이제 계속 풀다 보면은 내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한 번씩 보고 싶을 때는 다시 길이 짧을 테니까 영상 길이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길이가 꼭 안 주어지고 길이 B가 주어져도 괜찮아. 세변의 길이 B. 그럼 여기가 뭐 3K, 4K, 5K야. 3K, 4K, 5K. 그래도 각을 다 구할 수가 있어. K는 약분된다.
분수로 돼서 밑에는 k제곱, 위에도 k제곱해서 사라지는.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구하는 건 무리가 없어. 끝. 그러면 쉬는 시간을 갖고 문제를 풀자. 알겠지? 쉬는 시간 짧게 갖고 문제를 풀 거야.